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예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 하락 배경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주요 실적 데이터 살펴볼게요. EPS는 0.66달러로 예상치 0.72달러 대비 좀 낮게 나왔고, 매출 역시 3분기 매출은 233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 241억 달러 대비 좀 낮게 나왔습니다. 매출 부분에서 예상치 하회한 것이 조금은 더 실망스러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번 분기간 또 이미 가격 인하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매출은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9%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예상치 대비해서도 하회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어닝 히스토리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 분기 포함한 지난 4분기 동안 EPS 예상치 그리고 실제 EPS 그리고 그 예상치와 실제치와의 차이를 통해서 예상 서프라이즈였는지 실적이 어닝 쇼크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최근 4분기 동안에 처음으로 어닝 쇼크,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 0.72달러 대비해서 EPS가 0.66달러로 나오면서 8.3%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같은 EPS 예상치 하락에 있어서 가장 크게 견인한 것이 바로 영업이익 둔화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한번 살펴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률은 7.6%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17.2% 대비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 역시 전년 동기에는 25.1%를 기록을 한 반면에 이번 분기에는 17.9% 기록을 했고요. 이는 전분기, 그러니까 2분기 때 18.2% 기록한 것에 비해서 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매출 이익률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격 인하가 주요 견인되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매출 총 이익률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지표가 자동차 부분에서의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그 부분 역시 3분기에는 16.3%를 기록을 해서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래서 예상치였던 17.7% 대비 크게 못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미스가 나면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9.3%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했고, 시간 외 장외 거래에서도 1% 이상 좀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사와 분석들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들은 투자자로서 주가 하락 배경을 다음과 같이 한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가를 하락시켰던 당연히 어닝 미스가 났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관련돼서 차이나 시장에서의 테슬라 지위의 흔들림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멕시코 기가 팩토리 공장 지연, 사이버 트럭 생산 속도 기대 이하, 그리고 끝으로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주가 하락을 일으켰던 요소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좀 정리해 두었으니 좀 끝까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월가에서의 테슬라 목표 주가 변동치도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닝미스를 이끌었던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로 뽑히고 있는 차이나 시장에서의 테슬라 매출 둔화 부분입니다.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그 3분기 인도량 부분이 이제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 라는 영상에서 다루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성장폭이 둔화되고 있고, 중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치킨 게임으로 치달으면서 서로 가격 인하를 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이제 원 오브 댐인데 그 신차 할인이 기대만큼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도 둔화하고 있고, 가격 할인으로 인한 수익률 둔화 역시 바로 좀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이 왼쪽 그래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각각의 그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2022년에 글로벌하게 판매된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시장이 이제 60%였고, 유럽이 25%, 미국이 10%, 그 외 국가는 5%채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제 2023년에는 이제 예상치 기준이지만 중국은 40%로 이제 조금 줄어들죠. 왜냐하면 성장세가 조금 둔화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유럽은 25% 유지하고 미국이 가장 높은 폭으로 성장을 함으로써 이제 미국 시장이 20% 정도 차지할 예정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외 시장이 15% 차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그 점유율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40에서 60% 신차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중국에서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15%에서 10%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기간 테슬라가 꾸준히 가격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만큼 판매량이 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연이은 그 가격 할인을 하면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특히 신차까지 인하를 하면서 우선 우리는 점유율 확보에 좀 사활을 걸겠다라고 슬로건을 내비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점유율은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자료 한번 살펴보시면 2023년 7월 달에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탑 그 순위 모델들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위에서 13위까지 살펴봤을 때 테슬라는 단 한 기종 모델 Y만 이제 5위의 판매 기록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로컬 그 브랜드들이고 특히 비아디가 1위, 2위, 3위, 4위 그리고 6위, 7위를 모두 비아디 모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의 로컬 브랜드들과의 경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의 점유율은 2023년에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도표에서 미국이 가장 좀, 전기차 시장이 성장폭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에서 20%로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점유율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2022년에서 2022년 점유율 변화세를 좀 살펴보면 79%에서 58%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그 독보적이었던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좀 경쟁률이 치닫으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 또 이 부분이 좀 우려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산력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죠. 기가팩토리 확장 소식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질문인데요. 생산력 확대를 위해서 공장 증설 상황은 어떠한가? 특히 멕시코 기가팩토리 공장 상황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테슬라 측의 답변은 현재 기초 단계인 이제 레인 그라운드 워크라고 말을 하면서 인프라랑 디자인 단계를 좀 논의 중이다라고 테슬라 담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연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덧붙이기를 제가 영문의 뉘앙스를 살리고자 좀 영문을 그대로 킵했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함께 보시면 우리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한 후에 좀 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라고 언급했고 여기에 이제 I am worried about 하면서 고금리 현재 상황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라고 워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아이러니하게 하필 어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치인 장중에는 이제 4.99%까지도 터치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테슬라 주가를 짓누르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금리에 대한 우려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중간중간 계속 언급을 합니다. 다음은 사이버 트럭 부분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기대 요소로 꼽고 있는 게 사이버 트럭 부분일 텐데요. 사실 프로토타입이 양산이 됐고 또 실제로 이렇게 딜리버리 되는 부분 또 이렇게 테스트하는 부분도 언론에서 다루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매우 컸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답변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여러 언급들을 제가 좀 모아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이노머스 챌린지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하면서 대량 생산에는 좀 어마어마한 도전들이 좀 놓여져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로, 가격대로, 대량 생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도전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좀 이 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과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제 기존에 비슷한 모델들이 있고 좀 그 업계에서 이제 일부를 개조를 하거나 복제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이버 트럭처럼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부품단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차량 자체를 만드는 그 방식 자체를 새롭게 창조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의미 있는 대량 생산, 특히 현금 흐름 창출까지는 적어도 1년에서 18개월 정도는 앞으로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신차 개발에 이 정도 시간은 걸리는데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더 걸릴 것 같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직역하면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지금 현재 문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뒷단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 그 무덤을 파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이버 트럭은 내가 볼 때 몇 세기에 나올 몇 안 되는 그런 아주 스페셜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Q&A 세션에서 그럼 정확히 2024년에 사이버 트럭 인도량 예상치는 얼마인가?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좀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는 걸 사람들이 이해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긴 설명을 하다가 수치를 주기를 25만 대 정도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것도 아마 2024년이라기보다는 2025년이라고 말하는 게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을 이제 애타게 기다려온 사람들이라면 또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 대량 생산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림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의 경기에 대한 우려 발언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제 고금리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큰 그 일론 머스크의 우려를 대표하는 인용 문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I just can emphasize it enough 하면서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 고금리 상황에 대한 우려는 강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신차를 산다는 것은 매달 할부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부담이 커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과 같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거나 혹은 even further 더 올라가게 된다면 진짜 이제 많은 대중들이 신차를 구매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언급은 사실 비단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런 실적과 컨퍼런스 콜 이후에 테슬라 주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기차 관련된 주가들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관련돼서 언급하기를 사람들은 경제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새 차 사는 것을 당연히 주저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도 읽고 있다면 새 차 사는 것은 더더욱 우선순위가 아니게 될 경향이 크다라고 했고 또 테슬라가 훌륭한 배임은 맞지만 폭풍 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배이더라도 도전에 맞는다라면서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겪을 일이고 이는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더 많은 산업 섹터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는 고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 또 경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연신 언급을 했고요. 그 외에 또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답변들을 제가 조금 모아 보았습니다. Q&A 세션에서 왜 FSD 가격을 인하했는가, 곧 출시될 예정이고 그렇게 성능이 좋다면 인하한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아주 심플하게 더 많은 사람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로보택시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참 잘 보이진 않는데, 로보택시는 언제쯤 가능한가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는 또 장황하게 언급을 해요. 딱 어느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 이외에 로보택시 또 AI 우리는 굉장히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의 AI 개발팀은 굉장히 훌륭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또 사람들이 아닌 로봇의 생산성이 무함임을 봤을 때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정확히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기는 회피합니다. 또 AI 개발에 더욱더 중점을 둘 것이고 우리는 AI 관련해서는 세강의 최강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에너지 저장 부분의 성장성은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에서 24% 차지하고 있고 또 에너지 충전 저장 부분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열심히 이 부분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신 경기에 대한 우려 부분 그리고 굉장히 이런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좀 회피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존의 컨퍼런스 콜에서 보여졌던 일론 머스크 태도와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느껴졌고요. 확신보다는 매우 조심스러운 말투였고 좀 멈블도 많이 했어요. 좀 약간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도 좀 여러 차례 했었고,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다소 이제 추상적인 답변들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가뜩이나 이제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불확실성을 크게끔 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론 머스크 컨퍼런스 콜 이후에 관련된 여러 이제 헤드라인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헤드라인도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콜에서 약간 아기처럼 리트 베이비처럼 조금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후 많은 주요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좀 조정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주요 기관들 목표 주가 조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웨더부시와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면서 같은 의견을 좀 비슷한 의견을 내곤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신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한다라고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 역시 매크로 또 컨슈머 사이버 트럭이나 멕시코 기가 팩토리 등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이렇게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2024년 수익 역시 조금 단기적으로는 임팩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최근 몇 년 중 가장 신중했던 그런 컨퍼런스 콜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테슬라 3분기 실적과 주가 하락 배경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까지 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테슬라 3분기 실적 그리고 또 시장 전망에 대한 컨퍼런스 콜에서 보여줬던 그 기업의 의견들은 비단 테슬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 짙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